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방명록이라고 그래야 되나? 메모장. 네. 요 내용을 이제 출력을 할 때 정상적인 순서, 즉, 가장 처음에 썼던 글이 제일 위에 올라오게 보통은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마지막에 쓴 글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하나를 써보도록 할게요. 네, 서기. 네,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가 내용이 나오죠? 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표를 만들어서 보드는 1로 제가 폭은 500으로 가운데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에는 보통 제목이 들어가죠.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실제 내용, 그리고 작성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파일에서 FTP로 저장, 그대로 제가 파일 폴더 안쪽에다가 guest2.html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guest2.html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존 내용들을 불러오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실제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fp라는 파일 대행 변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파일을 읽어올 거예요. memo.txt에서 memo.txt를 R 모드, 즉 리드 모드로 열어서 fp라는 변수에다 대행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부터 fp라는 건 나는 memo.txt라는 파일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와야 돼 라는 사명을 가지게 돼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넌 사명을 다했으니 장렬히 전사해라. 그런 뜻의 close라는 걸로 닫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열고 닫고 그리고 중간에서 실제 사용하는 거죠. 먼저 어제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읽어와서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화일 문장 이용해서 제가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fgetstring fp라는 곳에서 200글자를 읽어와서 이 tmp라는 변수에다 넣었는데 이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의 걸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선 이제 실제 그 내용을 출력하게 하는데 제가 바로 tmp라고 해서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uest2라고 해서 새로 고치면서 불러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처음 이름 위치에만 찍혀버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각각 분리하고 싶다. 그럴 때 쓰셨던 게 이제 전 시간에 exploit라는 함수였습니다. 제가 데이터에다가 exploit 슬래시를 기준으로 제가 넣었기 때문에 슬래시를 기준으로 tmp에 있는 걸 쪼개서 넣으라 라는 겁니다. 데이터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데이터에 0을 찍으면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름만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걸 복사를 해서 총 4개니까 1, 2, 3 배열로 알아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싶어요. 즉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이렇게 그 타임스탬프라는 형태의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m dhis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이 숫자, 즉 방금 보셨던 이 숫자가 요 형태대로 변환이 됩니다. 연월일 10분 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고침해보면 이와 같이 됐는데 값이 없었던 부분도 이렇게 1970년이라고 생기죠. 왜냐하면 그 값을 0으로 잡기 때문에 없는 값은 그래서 알아서 1970년 1월 1일로 잡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편법을 써보자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memo.txt에다가 제가 여기 제일 뒤에 요 정도에 있는 시간을 뒤쪽에다 이렇게 다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거 여기 이상한 줄 비어있는 줄이 있었으니까 없애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제 저 말고 다른 분들 이제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비어있는 내용을 쓰신 것 같거든요. 그 빈 줄도 지워버리도록 하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나왔어요. 즉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첫 번째 글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앞쪽에다 번호도 한번 붙여볼까요? 예,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i는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에다가 그 i의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맨 앞쪽에다가 넘버라고 어떤 걸 하나 붙여주죠. 새로 고침해보면 앞쪽에 11111 쭉 나왔죠. 그러면 알아서 1씩 증가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에서 i++라고 넣어주시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해서 총 몇 개인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또 글씨 크기가 좀 상당히 커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맨 위쪽에다가 HTML의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TD를 폰트 사이즈를 9포인트로 바꿔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와 같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됐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출력되게 바꿔볼게요. 일단 거꾸로 하시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일일이 다 일단 읽어와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한 번 읽고 한 번 쓰고 출력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반복하는 부분은 그대로 맞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변경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플로이드 부분은 잠깐 지워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이 반복하던 부분도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읽어왔어요. tmp에다가 넣었죠. 이거를 제가 tmp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데 실제 tmp에다 넣지 말고 제가 a라는 임시 변수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배열로 만들 거예요. i라고 해서 여기다가 tmp를 집어넣어 주죠. 이 의미가 뭐냐면요, a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i라고 하면 처음에 1이죠. 그럼 a의 1에다가 tmp를 넣습니다. 근데 보통은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일단 i 값을 처음에 0으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i를 증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값을 제가 하나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에코 해가지고 A에 0 해서 찍어봤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내용이거든요. 작성 시간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정상적인 표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시면 석이 이렇게 나오고 날씨가 추워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건 바로 첫 번째 있는 글입니다. 그럼 5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0부터 배열은 시작하니까 이렇게 ABCD라고 되어 있는데 6번째 있는 글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의 줄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게 총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 몇 개의 내용이, 몇 줄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에코 여기서 바로 카운트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변수에 있는 걸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총 14개래요. 그러니까 실제 14개의 자료가 있는 건데 배열을 0부터 생각해 보자면 총 13까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즉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 배열 변수에다가 값을 다 넣은 상태고요. 그러면 현재 i의 값은 14가 돼서 여기에 오게 됩니다. 14. 근데 배열로 따지자면 0부터 13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i는 i-1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i가 1이 빼져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는 i, 그러면 13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x를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내용들을 하나씩 다 찍어보죠. 지금 데이터에 0 찍게 되어 있는데 에코를 이용해서 a라는 변수에 x 위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게 이렇게 맨 위에가 오게 돼요. 가장 위쪽에가. 그리고 이제 이 x 값이 계속 감소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아예 이 중간에 번호를 찍게 했던 부분을 x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3부터 0까지 쭉 정보가 찍혔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것이냐? 바로
데이터는 exploit 슬래시를 기준으로 A에 X에 있는 걸 나눠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에 그대로 0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메모가 거꾸로 출력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게스트를 열어서 여기서 제가 서기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밑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게스트2를 열어보면 아이고 네, 2를 열어보면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을 guest.html로 옮겨 놓으면 그게 바로 그 메모, 가장 마지막에 쓴 메모를 가장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줄수가 많아지면 과부하가 많이 걸리겠지만 이런 형태로를 이용하시면 메모장이나 이런 건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서 직접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함수들만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굉장히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est3라는 걸로 마찬가지로 표를 500, 보더를 1로 줬습니다. 예, 원래 여러분들께서 파일 입출력문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이름하고 이메일, 그 다음에 내용,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파일 입출력문은 세 가지를 꼭 같이 써야 된다 그랬죠. 즉, Fopen으로 열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Fclose로 닫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파일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건 알아서 배열로 다 저장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예, A라는 변수에다가 파일, memo.txt 이런 문자 형태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memo.txt를 줄 단위로 A라는 변수의 배열로 저장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을 해서 A에 0을 출력을 해볼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파일에서 ftp로 저장,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guest3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호출을 한번 해볼까요? guest3를 네, 이렇게 보시면 석이라는 게 한꺼번에, 즉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알아서 출력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 셀 때 쓰는 거, 예, cnt라는 변수에다가 count에서 a, 그러면 총 몇 줄인지가 찍혀요. 여기서 echo cnt. 그러면 총 15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걸 반복문으로 만드는 거죠. i는 0부터 i가 그 CNT보다 적을 때까지 i를 계속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실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A의 그 i에 해당하는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알아서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이게 한꺼번에 바로 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조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에다가 제가 exploit 슬래시를 기준으로 A에 I에 있는 걸 그 차곡차곡 배열로 이렇게 반복시켜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의 0부터 3까지 출력을 하죠. 새로 고침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요런 기능이 바로 파일이라는 함수. 실제 파일이라는 건 파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상의 어떤 사이트도 실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걸 이제 조금만 더 응용을 하시면, 이건 물론 서버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야후라든지 네이버나 어떤 뉴스가 많은 사이트에서 특정 뉴스 부분만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 사이트에 심어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